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하나 잠시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죠. 오늘 11시 지금 제주도 서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됐기 때문에 차량들은 좀 이 지역을 운전하시는 분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을 해 주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라든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서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지금 발효되어 있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미리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환경하자로 이제 열어보죠.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늘 지금 환경 이슈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재난 속보를 계속해야 되는데 네. 이게 환경 문제라는 게 이번 확연하게 또 다시 한번 또 네. 느끼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발생했던 집중호우 그렇죠. 문제도 그렇고 사실 오늘 또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네. 제주도 문제도 그렇고 기후변화를 다시 실감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 7월에서 8월 이 사이에 전 세계 곳곳이 지금 폭염으로 피해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폭우 비 때문에 피해가 그랬지만. 네, 심각한데 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폭염 피해가 심각해서 오늘은 좀 이 이야기, 현장 이야기 좀 전해드리려고 세계적인 합니다. 전 세계를 한번 살펴보자. 네, 예,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뭐 지금 뭐 기온이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폭염이라 그러면. 유럽 남서부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섭씨 40도 이상의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고 기온을. 네, 좀 말씀을 드리면 폭염이 이제 북서부 섬나라 영국마저 덮친 상황인데요. 네. 363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363년 만에. 네, 유럽에 지금 폭염의 대재앙이 왔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낭트는 7월 18일 최고 기온 42도를 기록한 사안이 있었고요. 원래 선선한 날씨를 자랑을 했던 북서부 대서양 연안 브레스트에서도 35도를 넘는 사상 최고 기온이 39도를 찍는 찍었어요. 그런 기록도 있었어요. 같은 날 이제 영국 BBC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야, 아까 363년만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최고 기온이구나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이 폭염이 이렇게 되면 혼란이 막 가중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덥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이게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국 루턴 공항 활주로 일부 구간이 이 심한 폭염으로 부풀어 올라서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그러니까 사건도 너무너무 있었어요. 더우면은 이게 이 공항 활주로도 부풀어 오릅니까? 그렇죠.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이런 폭염이 계속되어서 지금 약 200개 학교가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그렇죠. 또 조기 학교화한 사건도 있었고 네.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기까지 하고 나다닐 있습니다.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밖으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이번 폭염이 좀 피해가 좀 컸던 이유가 예. 평소 영국은 날씨가 워낙 선선해서 그래서 이제 에어컨 같은 냉방 시설을 잘 갖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구 단위의 이 주민들이 고통이 더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영국 그 기업 에너지 전략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냉방 시설을 갖춘 가정용 건물은 전체의 3에서 5% 정도밖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적어요. 네, 냉방 시설을 굳이 갖출 이유가 없었던 선선하니까. 거죠. 네, 선선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닥친 일이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 냉방 시설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여름 되면은 늘 에너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관계가 많이 있고요. 사실 또 연이어 발생한 이슈로는 유럽에 이 심각한 폭염이 덮치면서 각 국가별로 에너지 비상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내용도 사실 이 에너지 문제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러시아와의 에너지 분쟁이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 가스 발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 네. 네. 그런데 여기에 폭염까지 생기다 보니까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40도가 넘는 폭염을 지금 현재 견디고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에어컨 온도 제한을 발표를 했어요. 전 국가에서. 네, 국가 차원에서 에어컨 온도를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도 이하로는 에어컨을 설정할 수 없게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겨울 계획까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스, 천연가스 그런 문제들이 이게 겨울에 난방 문제까지 이어지다 연결되겠죠. 보니까 네. 연결되는 문제여가지고 난방도 19도 이상으로는 설정을 못하게 정책을 같이 발표했고요. 이거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쇼핑몰, 영화관, 직장, 호텔 등 꽤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 혹은 난방을 가동하는 행위입니다. 일명 개문 난방. 이건 저희도 예전에 늘 문제를 많이 삼았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되지만 과태료까지는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좀 자율적으로 이제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도 정도로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문 냉난방을 하는 업체에 최대 750유로 약 한화로는 약 100만 원 정도거든요. 1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지어 새벽에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에 간판불을 켜놓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는 한화로 약 20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하지 말아라라는 게 지금 뭐 너무나 명료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좀 강한 조치들을 지금 시행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에 걸쳐가지고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 뮌헨 같은 경우는 피카 시간이 아닐 때에는 신호등 불까지도 끄는 그런 신호등 불도?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신호등 불을 꺼도 되나 싶긴 한데 예. 사실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문화 자체가 사람이 차보다 먼저이고 차가 없으면 그냥 사람이 통행해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을 그래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는 공공명소의 조명을 아예 꺼버리고 있습니다. 관광지. 네, 관광지죠. 관광지에 조명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걸 해놓으면 꺼버리면 너무 깜깜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 텐데 정말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냥 깜깜하게 두더라고요. 그냥 베를린 성당이나 뭐 궁전, 전승기념탑 이런 곳들을 다 불을 다 꺼놨어요. 이게 사실 야간에 보러 가시면 그 조명이 있어야지 그거 보러 가는 그 건데. 예쁜 그게 있는데 그걸 그냥 다 꺼놨더라고요. 이렇게 꺼지는 등만 해도 1,400개라고 하고요.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샤워는 5분 이하로 해라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샤워도 진짜 좀 짧게 해야 되겠네. 물을 쓰는 게 네, 그러면서 난방의 난방을 문제도 같이 있고요. 쓰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이 정책으로 시행이 되고 또 불참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상황인데요. 현지의 분위기는 대체로 이런 조치에 수긍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겠죠. 합니다. 예. 또 이게 유럽의 이제 러시아산 화석연료 중단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또 이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이거 우리도 좀 사실 정말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먼 나라 이웃 나라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고 기온이 어떨 때 보면 막 35도 넘어서는 건 당연하고 막 40도 가까이 갈 때가 있고 네. 또 여름철 에너지 소비량이 지금 많다 이런 지적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남의 일처럼 지금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아낌없이 쓸 수 있죠. 에어컨 온도 제한 전혀 없고요. 네. 뭐 샤워 뭐 각자 알아서 하는 네.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개문 냉난방 같은 경우도 강한 조치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심한 시간에 막 조명도 환하게 비춰가지고 오히려 빛공해라는 말까지 맞아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 다 와닿지 않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에너지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네, 미리 좀 사실 하면 참 대비를 해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데 네. 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유럽이 지금 전시동원 체제 같은 분위기로 지금 에너지 절약 대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에도 한국에 이제 7월에 폭염이 닥쳤었죠. 그때 네. 이제 전력 수급에 비상이 왔을 때 당시 우리나라는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 뭐 가스 발전 늘려야 된다, 발전소를 더 확대하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과는 방향이 굉장히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더 많은 발전소를 늘리고 더 많은 원전, 더 많은 가스 발전 늘리게 되면 또다시 그런 폭염들은 그렇죠. 더 가중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결국 또 심하게 더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또 발전소는 좀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절약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삶의 어떤 형태들을 조금씩 바꿔야 되겠구나. 에너지를 더구나 우리는 수입을 해서 쓰는 나라니까 네, 더 신경을 맞습니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효리 팀장과 함께 오늘은 폭염으로 에너지 비상 상황에 놓인 유럽 국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